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도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듯 하네요. 이 2월부터 스마트 시티가 여기저기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내서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아파트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정말 앞으로 360도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자, 부동산 물건에 대한 궁금증들 저희 매일매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무엇일까요? 지금 연락 주시면 되고요. 부동산 가이드를 통해서 해답을 가져나가시기 바랍니다. 출발할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돌직구로 시원하게 투자의 맥을 짚어주시는 분, UR플래닝 고승철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이분과 함께 꾸려나가고 있죠. 고승철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고 대표님께 궁금하신 사항들 빨리 연락 주세요. 전화, 문자 통해서 접수 가능한데요. 02-2077-6370번 눌러주시고 물어봐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번호입니다. 02-525-2454번 통해서 문자 받을게요. 궁금증들 접수 주십시오. 자, 전화 연결부터 시도할 거고요. 끝자리 6370번이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자,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궁금하신 건 알려주세요. 저희 어디 한번 가볼까요? 저 미군역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신분당선 개통 그 4월 때문에 그 미군역 옆에 있는 청솔 마을에요. 예. 서광 영남 아파트랑 그다음에 화인 유천 2단지 아파트 30평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서광 영남 그리고 유천 2단지 둘 다 30평형대 아파트 보고 계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일단은 교통에 대한 호재가 있는 곳이긴 한데 이 호재가 이미 반영된 건 아닌지 앞으로도 상승할 거리가 있는 건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대표님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전세기구 투자하실 건가요? 예, 맞습니다. 몇 년 정도 가져가실 거죠? 한 5년 이상은 좀 보고 있거든요. 5년 이상. 예. 그럼 나중에 들어가서 입주할 생각도 있으세요? 나중에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요. 나중에 상황 봐서 어차피 예, 중장기적으로 상황 가져갈 거니까. 예. 그러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신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이런 얘기입니다. 분당이잖아요, 분당. 예. 성남시 분당구. 그럼 분당이 우리가 만들어진 게 얼마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다 분당인데. 이게 분당인데요. 얼마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예요. 예. 이해가세요? 예. 우리가 요즘에 신도시들 많이 분양하죠. 뭐 동탄 신도시, 뭐 어느 신도시, 뭐 위례, 뭐 다 분양하잖아요. 했었고. 예. 제일 먼저 분양하는 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걸 우리는 시범지구라고 그래. 시범지구. 예. 분당에서 시범지구가 어디죠? 서현역 쪽이에요. 예. 이 시범단지가 있잖아요. 그죠? 효자촌 옆에. 예. 그 시범지구가 모든 신도시에서는 입지가 최고 좋아요. 왜? 신도시가 넓게 이렇게 크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인기를 확 끌려면 위치가 제일 좋은 데서 먼저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시범지구라 부르기 때문에 시범지구 쪽이 인기가 제일 좋고 입지는 제일 좋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신 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우리가 분당인데요. 분당에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느냐? 있어요. 뭐가 있는가? 간단하게 볼게요. 분당은 전반적으로 약 40년, 30년 가까이가 되다 보니 20한 7, 8년 되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 바람이 불죠. 재건축. 예. 재건축이냐 아니면 이제 리모델링이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지만 어쨌거나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 세종연구소 자리에 보면 위쪽에 제2테크노밸리가 조성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들었어요. 판교 밑에 백현동 쪽에 보면 한국자벌도 위쪽에 해가지고 백현지구가 또 개발을 준비 중이죠. 현대중공업 쪽에서. 예. 또 하나가 GTX 노선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판교 쪽으로 또 하나 들어가잖아요. 신설 역사 생기기로 확정이 됐으니까. 그게 임해역 판교역 중간에 생기기로 했죠. 예. 그러면 중심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서현역 주변이 판교랑 해가지고 중심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당 밑에 분당이고 분당 위에가 판교고 막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이해가세요? 예, 예. 마지막으로 자 지금 미금역 쪽 보잖아요. 이게 예. 분당에서 제일 끄트머리 쪽에 호재예요. 신분당선이. 그리고 원래 신분당선이 이 미금역에 정차 안 하기로 했다가 수원시하고 막 성남시하고 싸움 붙고 막 그 주민들 막 어깨 막 하고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게 올 4월 달에 개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 개통 이후에 집가 상승이 되겠느냐? 좀 쉽진 않아요, 생각보다. 지금 미리 선반영이 돼 있고. 이해 가세요? 예, 예. 얼마 들어가죠? 지금 얼마짜리 매물을 보신 거예요? 실투자 금액 얼마 들어갑니까? 거기 전세가 한 5억이고 그 매매가가 한 7억 정도 그 정도 보고 2억 이상 들어가죠? 예, 예. 그죠? 예. 이 서현 쪽 알아보셨어요? 현금 얼마 들어갈까요? 아, 서현 쪽 저도 알아보긴 했는데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너무 올랐죠? 실투자 예. 금액은 얼마 들어가죠? 거기도 한 2억 5천 정도? 거의 비슷해요. 예, 예. 현금 들어가는 거는. 근데 내가 신문당서 호재만 먹고 탁 빠져나오는 단타가 아니고 5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뭘로 판가름 나냐면 걔네들이 고유에 갖고 있는 입지적인 가치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예, 예. 입지 좋은 데가 어딥니까? 우리 신분당선 개통 이거 하나 두 개 흔들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궁극적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예, 예. 그래서 신분당선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 본당선 타고 선릉 가는 거보다 그 한 40분 이상 걸리는데 이거 신분당선 타고 강남역 오는 게 20분도 안 걸리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좋은데 중장기적으로 분당구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땅이 갖고 있는 입지적인 가치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서현역 쫓아가지 못하겠다. 따라서 이 지역도 좋지만 이왕이면 자꾸 더 좋은 쪽 서현역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비교를 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요즘에 그 서현 쪽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매수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기다려서 좀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서울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죠? 예, 예. 본격적으로 오른 게 이제 한 14년 정도부터 오르는데요. 예. 14년부터 서울에 지금 뭐 2018년도 1월인데 여태까지 오른 금액하고 분당이 오른 금액하고를 보면 분당이 훨씬 덜 올랐어요. 옛날 뭐 천당 위에 분당 그런 얘기 정도는 택도 없을 정도로 안 올랐어요. 예. 근데 앞으로 오를 거예요. 왜 오를까요?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때문에 오를 거예요. 근데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내년까지 막아놨어요, 지금. 16년도에 3년간 유예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힘받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예. 이해 가세요? 예, 서현이 예. 됐건 어디가 됐건 지금 팔고 도망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 좋은 데를 오히려 매수할 때다. 이렇게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서현역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알아보고 시청자님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또 한 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받으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궁금하신 거죠? 어디 가볼까요? 네,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40평을 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예. 이 아파트 조합 설립하기 전에 압구정 한양 아파트 27평으로 갈아탈 생각도 있는데 예.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그냥 입주 때까지 계속 갖고 가는 게 사업성이 있는지 아니면 조합 설립되기 전에 저기 한양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사업성이 있는지 예. 궁금해서 저기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어요. 진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제 전략을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하러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요? 방이동은 작년에 샀어요. 작년 17년도? 네. 몇 월쯤 사신 거예요? 3월에요. 3월 달? 네. 생각보다 그래도 좀 올랐다, 그죠? 예. 오르긴 올랐는데 예상만큼은 안 올랐고 좀 올랐어요. 네. 그죠? 네. 근데 조금 올랐는데 벌써 정리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세요? 아니요. 어머니 조합 연배가 설립-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50대 중반이에요. 그러세요?
네. 어머니가 이제 오래 사실 텐데, 네. 제가 볼 때 한 100세까지는 사실 것 같아요. 그때 그 해에는 무슨 색깔이 인기가 있을까요? 어, 너무 먼 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 아, 그래요? 네. 이거 지금 조합 설립, 이거 너무 먼 얘기인데, 이렇게 한번 개념을 잡아볼게요. 네. 일단 올림픽. 입지 너무 좋아요. 선수촌 아파트잖아요. 네. 이거 언제 지었죠? 올림픽 선수촌 87년. 아파트잖아요. 네. 올림픽 때문에 진 거예요. 그럼 88년도겠죠. 아, 네네. 그죠? 네. 그럼 얘가 재건축을 하잖아요. 제가 항상 네. 말씀드리죠. 서울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몇 년? 재건축 연한이 30년. 예. 플러스 기본적으로 몇 년을 봐야 된다? 2년. 왜요? 아, 네. 정비구역 지정을 구에서 시에서 해야 되잖아. 그 용역기간이 최대 3년, 짧으면 1년인데 서울시는 1년을 안 해줘요. 보통 2년 끌어, 보통. 그러면 합의 몇 년이에요? 2020년이에요. 아, 네. 그럼 뭐예요? 2020년대 뭐 할 수 있다? 이제 요 이 땅.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88년도라고 올해 시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빨라야 2020년도 목동같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다고 또 시간 끌기 시작하면 2021년도예요. 아직 멀었어요. 아, 네. 인제 시작이. 그러면 인제 네. 시작해서 안전진단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 지정받고 추진이 인가받고 아이고 인재야 조합이네. 언제 걸려요? 아직 먼 얘기예요. 네. 이해 가세요? 근데 네. 지금 금액이 올랐죠? 왜 네. 올랐어요? 재건축 준비하시는 분들이 미리 딱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무상지분율 200%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대지 지분이 안 그래도 좋은데 거기에 네. 2배 드릴게요. 막 이렇게 선심 공약들이 나온 거예요. 아. 근데 사실은 그게 언제 나오냐면 최소한 조합 설립인가 직전에 나와요. 왜? 조합 설립인가 동의서 받을 때 동의서 양식에 그거 기입하도록 법에 돼 있어요. 네. 그때는 오픈되는 거를 지금 200% 우리는 받도록 하겠습니다도 아니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게 소문이 나서 지금 와 여기 사업성 좋구나.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올림픽 아파트 옆에 뭐 있어요? 둔촌주공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게 네. 이제 사업 거의 다 왔어요. 그죠? 예. 이주가고 철거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애들이 덩달아 오르는 거예요. 왜? 둔촌주공이 5층짜리 저층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중층도 섞여 있잖아, 얘네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쪽 수요도 같이 덩달아 오니까 금액대는 좀 더 올라갈 것이다. 그에 비하면 압구정동은 뭐예요? 지금 조용하죠? 35층 해야 돼요? 50층 해야 돼요? 아유, 또 옛날처럼 주택법으로 가서 70층으로 가야 돼요. 아직도 말이 많아요. 아, 예. 이해 가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파트는 입지가 좋다. 이거저거 찹대고 포떼고 딱 그것만 놓고 봐. 압구정동이 좋아? 둔촌동이 좋아? 압구정동이 낫죠. 하지만 지금 타이밍은 얘가 올라갈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아, 그러면 저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지금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얘가 좀 더 생각 올라갈 드시는 거예요? 타이밍이에요. 지금은. 아, 그래요? 압구정동이 시끄러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 그래서 지금 예. 얘 갖고 있잖아요. 네. 이거 좀 더 갖고 계시란 얘기예요. 아, 예. 그리고 어머님이 지금 걱정하실 문제는 아직도 먼 나라 얘기다.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지 자꾸 내가 갖고 있다고 들여다보고 우리 밥 지을 때도 자꾸 솥 들여다보면 뜨면 안 들어요. 이해 가시죠? 그럼 진득하니 선생님- 요거를 가져가시는 게 정답이에요. 지금은요. 아, 선생님, 그러면 입주 때까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계속 저기 가져가는 게 사업성이 더 있는 거예요? 올림픽 아파트 입주할 때까지가 지금부터 몇 년 걸릴까요? 뭐, 며느리도 한 10년, 몰라요. 10년, 15년. 아니 그 얘기를 벌써 물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 머니투데이 전화 안 줄 겁니까? 중간중간 들여다봐야지. 네. 1년에 한 그렇죠. 번씩은 전화 주셔서 점검 받아야죠. 그죠? 네. 마음 느긋하게 드시는 게 좋겠다.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원하게 좀 답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선생님, 1년 뒤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료 세미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체크해 드릴게요. 고승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8년엔 이곳에 주목하라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어요. 1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교대역 인근으로 모실 거고요. 2077-6370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계속 전화 받겠습니다. 다음 분 만나뵈러 갈게요. 시장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연 들려주세요. 네. 어디를 한번 볼까요? 제가 그 노원구 상계 3단지 13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 2016년에 제가 3월에 매수해갖고 한 2년이 되었거든요. 예, 예. 근데 요거 계속 가져가도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투자 용도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상계 아파트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 매수하셨다고요? 2년 전에요. 2년 전에 예, 예. 얼마 주고 매수하셨어요? 그때 한 1억 8천 정도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얼마 간지 아세요? 지금 확실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한 2억 3에서 4천 정도 그죠?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억 8천 주고 사셨을 때 전세가 얼마였어요? 그때 한 1억 2천 정도 초반이었어요. 지금은 얼마죠?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고요. 현재 한 1억 3, 4천 되는 것 같아요. 그러죠? 네. 그러면 전세가는 가만인데 매가 확 올랐네, 그죠? 네네. 2년 전에 6천 주고 투자하셨는데 지금 6천 올랐으니까 실투자 금액 대비 2배. 네. 그러면 축하드릴 문제고 자랑하시려고 전화하신 건 아니죠, 그거는. 예. 아, 근데 그건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네. 가격대가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가파르게 2년 동안. 네네. 그럼 앞으로 2년 동안 전세 주셨을 텐데 앞으로 네. 2년 동안 요 각도가 나오겠느냐예요. 이 각도는 안 나와요. 아, 상승은 하겠지만 완만하게 올라갈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그 이유는 올라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다. 왜? 이거 처음에 사신 이유가 뭡니까? 뭐, 예, 뭐가 좋아서? 재건축도 된다고 얘기도 있었고요. 또요. 또 주변에 그 뭐 개발된다는 말도 있어서. 그렇죠. 예. 그게 다예요. 자, 봅시다. 아. 이거 주변에 개발되는 게 노원역에서 도봉면허시험장 창동 차량기지예요. 도봉면허시험장은 아직도 대체부지 못 찾고 있고 창동 차량기지 같은 경우에 18년도 말이었어요. 말, 12월. 얘가 네. 어디로 갑니까? 남양주 진주. 근데 그쪽에서 이제 또 대모하느냐고 얘가 늘어졌죠. 오케이. 재건축. 3단지를 하셨잖아요. 얘 몇 년도 준공입니까? 88년. 정확히는 확인 못하고 있어요. 88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88년. 서울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30년 플러스 2년. 그럼 몇 년이에요? 2020년. 무슨 문제냐? 16년에 사셨을 때도 이게 예상이 돼서 사셨다면 지금도 이게 예상되는 거예요. 즉, 이 호재가 아직 많이 반영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예전만큼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그만큼은 못 올라가요. 이유는 뭐냐면 상계 8단지라고 해가지고 상계동에서 유일하게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상계 8단지. 예. 8단지. 이게 대지 지분이 지금은 파리 대책 때문에 거래가 안 되지만 조합원 지지 양도 금지 때문에 안 되지만 얘가 얼마 갔냐면 비슷한 평수가 한 3억대 초반 갔어요. 초중반. 네. 중반. 우리 게 얼마라고요? 2억 4천 중반. 2억대 중반. 그죠? 그러면 사업이 한참 갖고 대지 지분이 넓고 사업성이 좋은 얘가 3억대 중반인데 그거보다 딴 건 다 떨어지고 위치만 조금 좋은 게 2억대 중반이면 올라갈 폭은 있지만 갑자기 얘가 6천이 돼서 6천이 올라가서 3억대 초반까지 갑작스럽게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보이더라. 이해가십니까? 예. 전세는 많이 안 올라갔죠. 전세가 네. 많이 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중계동이나 상계동은 애들 학교 가리키고 학원가 옆이기 때문에 계시다가 별내 신도시, 구리 신도시, 다산 신도시로 빠져나가는 잠깐 머무르는 지역이지 이쪽으로 인구가 유입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예. 따라서 좀 더 가져가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네. 2년 동안 더블치기 했을 정도의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얘기죠. 그만큼의 욕심이 있다면 이거는 욕심 못 채워요, 앞으로는. 네. 그래서 매도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있는 폭은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보유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시장님 일단 축하드려요. 더 수익 예, 한번 감사합니다. 보자고요. 예, 여기까지 예. 도와드릴게요. 수고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통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사연 주시고 계시거든요.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2119번님. 구미시에 이 편한 세상 구미 교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개인 사정상 입주를 못하셨대요. 그래서 임대 주고 월 35만 원 받고 있는데 이거 계속 보유할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예, 구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위치가 어디일까요? 지도 좀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여기서 이제 구미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왔어요. 네, 지도상에 이제. 찾고 있어요. 네, 이제 왔어요. 보겠습니다. 예. 구미예요. 그러면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우리가? 공단. 그죠? 기업도시, 혁신도시 해가지고 공단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지방에서 오히려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 지방은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전세가율의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공단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표방하면서 아파트 분양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금액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구미시인데요. 이 공단들이 있는 지역들, 구미시청이 있는 지역들, 버스터미널, 운동장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연 주신 분은 어디 있냐면 선산 여기에요. 이쪽.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구미시는 누가 먹여 살립니까? 공단들. 그럼 이제 구미시 입장에서는 빤한 거예요. 아파트를 여기다가 딱 지면서 뭡니까? 여기다가 고속도로라든가 우회도로를 하나 신설해 놓겠다 그죠? 근데 얘가 언제 개통해요? 2019년 내년이에요. 말. 우리 아파트는 만들어진 지 이제 1년 반 됐고요. 너무 일찍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기가 없어요. 두 번째. 분양가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탁 치면 억이었어요. 구미도 그랬단 말이죠. 분양만 하면 피가 억이 붙었대요. 억대가. 근데 얘는 어때요? 억대는커녕 1000대도 안 붙었어. 붙어봐야 500만 원. 그 얘기는 뭡니까? 인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기반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아파트를 지어버렸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아파트를 지어놓고 이걸 만들어 주려니까 이게 당장 인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질문 보니까 월세 35만 원 받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아파트를 어떻게 월세 끌고 갑니까? 월세 상품이 아니잖아요. 차익을 보려고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월세 35만 원도 마음에 안 들어. 수익률도 마음에 안 들어. 시세는 올라갈 거냐?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 거는 점점 낡아지는 아파트. 또 내 아파트는 지금 뭐 한 2억, 1억 5천, 2억 가지만 옆에 아파트는 7, 8천이면 아직도 돈 주고 사요. 따라서 그 주변에서는 얘가 가장 좋지만 너무나 비싼 아파트다. 피도 안 붙었고 앞으로 나이 먹어가면 이거보다 더 좋은 입지 아파트를 분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속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입지니까 가급적 지금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 빨리 정리하고 빨리 얼마 오시는 게 낫고요. 이왕이면 구미에서 게임하지 마세요. 이제 지방시장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단 말이죠. 서울에 올라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판단이고요. 구체적인 제가 지명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왕이면 강남 쪽에서 게임하시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또 답변이 시원하게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죠? 구미까지 내려갔다가 와봤습니다. 궁금한 사항들 세미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세세한 내용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고순철 대표의 무료 세미나 2018년엔 이곳에 주목하라. 1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교대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02-2077-637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UR플래닝 고승철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돈내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최고의 입지를 찾아내는 고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함께합니다.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웅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눌까요? 박일권 대표, 이철웅 소장 나와 계시네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2077-6391번을 열어두겠습니다. 물건 소개해 드릴 거고요. 물건에 대한 궁금증 여기로 전화 주셔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투자 포인트 먼저 챙길 텐데요. 이철웅 소장님 먼저요. 어디 가볼까요? 부동산 렌탈 시장의 블루칩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렌탈 하우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투자자도 많이 몰리는 지역이고 미군도 많이 몰리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강남 아래쪽에 분당을 지나서 이제 동탄을 지나서 바로 이제 평택입니다. 이곳에 미군들이 전부 다 이주하고 있는 건 다 아실 텐데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또 뭐 월세 자체가 뭐 100만 원대가 아닌 200만 원대를 훨씬 넘는 월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는 미군 렌탈하우스 평택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한번 가볼게요.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박일권 대표가 준비하고 계신데요. 두 지역입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도심권과 강남권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용산과 송파구로 가볼 텐데요. 먼저 가볼 지역, 바로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용산구 문배동으로 가볼 텐데요. 문배동 하면 최근에 이제 용산의 이슈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민족공원 주변 지역의 미군기지 개발 방향이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바로 올해 매각돼서 본격적인 고밀도 복합시설로 개발되는 캠프킴 부지, 뭐 직선거리 5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캠프킴 부지의 가장 큰 수혜를 얻는 문배지구에 있는 수익형 오피스텔로 먼저 가보겠고요. 두 번째 가볼 지역은 바로 강남 4구라고 하죠. 가장 아파트 가격, 오피스텔 가격 상승폭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바로 송파권으로 가볼 텐데요. 송파구가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까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9호선 연장선의 개통이 올 상반기에 예정돼 있고요. 두 번째는 잠실 5단지로 이루어지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데요. 이런 9호선 연장선과 이런 재건축 아파트의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신방위 역세권의 수익형 오피스텔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용산 먼저 시작할게요. 오늘은요. 첫 번째 물건 공개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오피스텔입니다. 4, 6호선 삼각지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입니다. 2018년 4월 준공 예정이고요. 14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3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일권 대표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물건, 용산구 안에서도 문배동입니다. 정확히 어떤 곳이에요? 특징 좀 살펴주세요. 네, 문배동이 어디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용산구에서도 저평가돼 있으면서 앞으로 개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숨겨진 진주 같은 존재다.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입지도 참 좋습니다. 지하철 4호선과 6호선 삼각지역 도보로 한 5, 6분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이 남영 역세권까지도 5, 6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지하철역으로 한정거장 도보로 한 15분 정도만 내려가시면 용산권을 대표하는 지역이죠.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 용산 역세권까지도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용산권에서도 교통 여건이 가장 좋은 지역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도심권의 출퇴근, 용산권에 많은 상업 업무시설들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풍부한 임차 수요가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임대가 상승 플러스 알파로 용산권의 개발 호재를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용산권역에서도 교통 편의성이 가장 뛰어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민족공원과도 도보 10분 정도, 용산 민족공원, 용산 역세권 개발, 그리고 또 직선거리로 바로 길 하나 건너가면 바로 캠프킴 부지입니다. 무려 1조가 넘는 매각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캠프킴 부지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그런 탁월한 숨겨진 보석 같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발 호재들 큰 건들이 많잖아요. 이 지역의 개발 호재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길 하나 대로변 건너가면 바로 지금은 미군 기지로 활용되고 있지만 올 상반기에 매각이 돼서 본격적인 60, 70층 규모의 상업 업무 복합타운으로 개발될
캠프킴 부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유엔 수송단 부지가 평당 1억이 넘게 매각이 되면서 한남 뉴타운이 불과 일주일, 2주일 만에 20, 3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효과를 올 상반기에 얻을 수 있겠는데요. 캠프킴 부지가 매각이 된다고 했을 때도 이런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문배지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캠프킴 부지 개발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올 상반기에 법적 분쟁이 마무리가 되고 아마 블록별 개발을 할 예정인데요. 용산국제업무단지의 사업 재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 호재들, 특히 용산민족공원 또한 순차적으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보로 10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산권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 호재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문배지구의 안에 있는 이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개발 계획 이외에도 한강로변의 주거상업 업무 복합시설도의 개발들, 또 면세점이라든지 상업 업무 복합시설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특히 문배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주거상업시설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겠고요. GTX 호재 또 신분당선 호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호재 앞으로 꾸준하게 얻어갈 수 있는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배동에 지어질 오피스텔 저희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4월 준공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골조는 다 끝났고요. 내장, 외장 마감 공사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후분양에 가까운 매물로서 올 4월이나 5월 정도에 입주할 수 있는 주상복합 건물로서 총 14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길가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난 투룸형, 수익형 주거용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풀옵션 다 마감될 예정이기 때문에 도심권 용산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이런 신혼부부 수요들의 사랑을 앞으로 듬뿍 받을 수 있는 임대 걱정, 공실 걱정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수익형 투룸형 주거용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 살피러 가겠습니다. 매매 가격부터 또 투자 시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자.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최근에 강남권과 마찬가지로 용산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본 매물 급등할 전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3억 2천만 원이고요. 주변에 투룸형 오피스텔 거의 없지만 아파트라든지 주거용 오피스텔과 비교했을 때도 최소한 4, 5천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추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한 2억 7천에서 8천 정도.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4, 5천만 원대라는 용산권에서는 정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투룸형 수익형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출을 좀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100만 원 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산권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임대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수익도 임대 수익이지만 캠프킴 부지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호재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급격한 가격 상승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오피스텔 접근할 때 어떤 점 좀 생각하고 움직일까요? 유의점 챙겨주세요. 네, 일단은 공실 걱정, 앞으로 임대 수요와 개발 호재가 받쳐주는 지역인지 꼭 보셔야 되는데요. 즉 임대 수요가 올라줘야 집값 하락하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생길 거고요. 가격이 급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주식과 마찬가지 커다란 호재가 잠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본 지역, 특히 용산권에서도 이런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늘어나면서 직접적인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용산권에서 트리플 역세권 찾기가 어려운데요. 본 매물, 정말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입지적인 가치, 숨겨진 그런 개발 재료까지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 문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살펴보고 왔습니다. 화면 등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궁금증이 생기셔야 합니다. 예, 끝자리 6391번 열어놓고 있고요. 아짜배기 물건들 점검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은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서울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평택으로 가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미군 렌탈하우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1호선 송탄역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2017년 12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복층 구조인데요. 총 4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액 살필까요? 매매 금액이 4억 8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220만 원에 월 22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8,800만 원 내다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 1억 9,200만 원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철호 소장과 함께 할 거고요. 일단은 입지적인 특징부터 봐주셔야죠. 네, 평택으로 한번 가보실 텐데 요즘 이제 평택이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죠. 미군이 또 이전하기도 하고 국내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입주하는 데가 바로 평택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평택으로 가시면은 K55 공군 기지가 있고요. 저 밑에 K6 육군 기지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지역은 저 밑에 팽성읍의 K6 기지가 아닌 오산빙장 그제 K55 공군 기지 근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K55 공군 기지 차량 후문에서는 차량으로 한 1분밖에 걸리질 않습니다. 정문까지는 한 3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산 비행장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송탄역은 아시죠? 송탄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1호선이라든지 경부선을 타고 가시다 보면 송탄역에서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K6는 이제 생성되는 미군 기지가 되지만 K55 공군기지는 6.25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주둔하고 있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공군기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곳은 아까 송탄역에서 제가 5분 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위치를 잘 모르시겠다 하신 분들 고덕 국제신도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고덕 국제신도시가 본물건지 길 건너편에 직선거리 약 한 300m밖에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지에서 보면 바로 앞에 지금 펜스를 치고 공사가 진행 중일 정도의 고덕 국제신도시가 인접해 있으면서 그 어느 미군 렌탈하우스보다도 미군 부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미군 렌탈하우스의 장점을 아주 특화한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큰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소개시켜드린다면 앞으로의 가치를 좀 가늠할 수 있겠죠? 어떤 걸 볼까요? 이제 뭐 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아신 분들 같은 경우 용산에 주둔하는 미군 전부 다 평택으로 이전하고요. 또 한강 이북에 있는 뭐 의정부 동두천에 있는 미군 육군이라든지 사단이 전부 다 평택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계획에 의해서 미군이 이전하게 되는데 자, 미국 군인만 내려갈까요? 자, 가족 내려가죠. 군무원, 그다음에 또 여기에 근무하는 일반 종사자까지 4만 5천에서 최대 한 8만 5천 명까지가 전부 다 평택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K6와 K55 공군기지에서 이제 나눠서 분산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미군이 내려감으로 해서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생기는 지역이 바로 평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설령 이것은 뭐 누구나 통일을 다 바라겠습니다만은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2060년까지는 미군이 계속해서 주둔을 하기 때문에 통일이 된 이후에 미군 렌탈을 못 받는다 이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의 큰 호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입지 설명드릴 때 고덕국제신도시 말씀드렸죠. 바로 고덕국제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 자체가 분당이나 어떤 일산의 한 일기 신도시 사이즈고요. 또 그 분당 고덕국제신도시 안에 120만 평 규모로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삼성 반도체 공장이 지금 가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주거지역과 행정구역 또 국제 교류단지로 해서 3단계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일반 분양이 들어가 있고요. 바로 길 건너편은 3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고덕 국제신도시의 가장 이점을 바로 앞에서 챙길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평택 그러면 차를 가지고 가시더라도 1시간 이상 걸렸었죠. 그러나 수서 SRT, 이제 GTX가 개통이 되면서 이 평택에서 서울까지 수서에까지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용을 안 해보신 분들의 실감이 좀 떨어지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고속철의 시대가 열리면서 평택이 의외로 많이 가까워졌는데요. 자, 이렇게 기존의 거리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됨으로 해서 시간상에서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미군 렌탈하우스의 특징 또 미군의 이주 효과도 있겠지만 시간상에서 가까워질수록 평택의 집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꾸준한 임대 수익을 누리시면서 향후 시시때때도 같이 노려보실 수 있는 호재가 잘 집결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건물을 한번 살피러 갔을 텐데요.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나요? 자, 이곳은 현장을 지금 조감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조감도에서 층수가 좀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총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대하는
세대수는 2세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한 세대가 1, 2층을 쓰고 또 다른 한 세대가 3, 4층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층은 이제 거실이라든지 주방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고 내부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방이 4개가 있고요. 이제 욕실이 3개, 뭐 안방 같은 경우에는 월풀 욕조까지 다 세팅이 돼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일반 풀옵션하고는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게 실제 세팅이 된 모습을 제가 일부러 가서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요. 그 현관의 어떤 그 붙박이 장부터 시작해서 문, 그 다음에 화장대, 식탁, 하다못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는 물론이고요. 또 가스 건조기까지 다 설치가 됩니다. 하다못해 커튼까지요. 그래서 미군들 같은 경우는 개인 집만 가지고 오면은 바로 생활이 가능하고 또 4층 구조로 돼 있으면서 2세대지만 지하로 또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되고 세대당 2대의 주차까지 되기 때문에 1층에는 데크, 또 옥상에는 파고라까지 설치가 되기 때문에 미군들의 니드를 충분히 120%다 반영을 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뭐 미군들한테 렌탈을 했을 때 공실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투자 용도로서 우리가 가격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계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자, 가격 말씀드리니까 메모하시고 꼼꼼하게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1, 2층은 가격이 4억 8천이고요. 3, 4층은 이제 5억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1층 데크를 쓸 수 있는 1, 2층 4억 8천짜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증금이 2,200이 아니고요. 보증금이 220입니다. 반면에 월세도 220이에요. 그런다 그러면은 보증금 자체는 한 달치 월세를 미리 예치를 시켜놓고 다음 월세가 선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월 220만 월세가 꾸준히 들어오고요. 임대 사업자를 내셨을 경우에는 2억 2,800까지, 2억 8,80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을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대출금 뺀 나머지 실제 투자되는 금액이 1억 9,200 정도 되겠죠. 자, 이 정도 소액 투자를 해서 안전한 노후를 220만 원 월세를 따박따박 받으시면서 노후도 안전하게 설계를 하시고 향후 시세 차익까지도 같이 챙겨보실 수 있는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곳이군요. 평택 저희는 다녀오고 있는데요.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챙겨주세요. 자, 미군 부대하고 제가 1분이다, 3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을 한번 직접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부대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 미군들이 이 정도면은 위치가 괜찮다 하실 정도로 어떤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현장 방문 한번 해보시고요. 현장 방문도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지 제가 연결된 중개업소가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은 거기는 제가 매치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꼭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문의 접수받겠습니다. 평택시 고덕면에 위치한 미군 전용 렌탈하우스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시죠. 이번엔 다시 서울이요. 오피스텔 물건 하나 더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서울시 송파구로 가겠습니다. 방이동 오피스텔입니다. 개통 예정인데요. 9호선 신방위역이 개통이 되면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을 예정입니다. 2018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16층 건물 가운데 5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3억 2,1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1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지역은 송파구 방이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입지적인 특징을 자랑하는 곳인가요? 네, 집값, 특히 수익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급등할 수 있는 호재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남권이고요. 두 번째는 9호선 새로 개통되는 역세권이 바뀌는 지역이고요. 최근에 이제 숲세권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올림픽공원과 석촌호수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9호선을 이용하시면 삼성동 국제업무 교류지구나 주변 지역에 잠실 5단지라든지 재건축 이주수요 개발 호재가 두루두루 받쳐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상당히 이 신방위 역세권, 이 방이동 자체가 송파권역에서 강동권을 넘어가는 지역이므로 해서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던 지역인데요. 이번에 9호선 연장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새롭게 주도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현재 가치뿐만 아니고 미래 가치가 받쳐주는 지역으로서 지금도 투자 수요가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고요. 추후에 9호선 연장선이 개통되고
이후에는 이런 투자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다양한 입지적인 호재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호재들을 상세히 한번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이 지역에 어떤 개발거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세히 설명 주세요. 네, 일단 올 상반기나 하반기에 삼성동과 이 잠실 종합경기장을 아우르는 이 국제업무 교류지구의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9호선을 이용하시면 바로 5분, 7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거리로서 급행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